안녕하세요. 진짱TV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남편에 이어서 저도 임용 합격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국어 과목으로 2017학년도 아니죠, 2018학년도 2018학년도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고 저는 사립 위탁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전에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기간제를 좀 하다가 2015년 2학기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2016, 2017, 2018학년도까지 시험을 치고 마지막 해 2018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해는 고1 담임을 했고 지금은 고3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어 임용 합격 썰을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부 장소는 저는 마지막 해에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했는데 기간은 사실 마지막 해에 공부했던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1월 23일까지 임용날 전날까지 한 8, 9, 10, 11, 4개월 정도가 덜 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는 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고 그 4개월 동안 그걸 인출을 하면서 복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만약에 초수생이시라면 1년은 올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순수 공부 시간은 제가 타이머를 매일 쟀는데 매일 재서 이제 달력에 표시를 했는데 많이 한 날은 한 10시간에서 11시간, 그리고 적게 한 날은 한 8시간 정도씩은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공부를 크게 하지 않았어요. 일요일은 좀 시원하게 놀았고요. 듣지 마요. 일요일에 시원하게 놀아서 좀 이렇게 한 주에 어떤 에너지를 얻는 날로 정해서 그렇게 쉬었고요. 제 하루 일과는 사실 그 온라인 스터디로 다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독서실에 가는 게 너무 답답하고 오히려 집에서 독서실로 가는 그 시간,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 시간, 그런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편하게 집에서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집에서 하면 굉장히 유혹이 많잖아요. TV도 보고 싶고 자고 싶고 휴대폰 보고 싶고, 그리고 아무런 제재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제재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집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스터디를 구했죠. 제가 다 스터디장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임용 합격 때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8월부터 11월 23일까지 했던 스터디가 지금 밴드에 보면은 16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남이 짜놓은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내 공부의 계획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모든 스터디에 장으로 참여를 해서 그 참사랑 국어 다들 아시죠? 국어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참사랑 국어 다 아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스터디원 모집 글을 올리고 계획까지 미리 다 짜서 올려서 스터디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뭐 무단으로 결석을 한다거나 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바로 강퇴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제재를 해서 거의 뭐 16개의 스터디를 하는 동안 거의 중간에 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계획도 좀 빡빡하게 잡아놨고 그거를 따라서 하면 그 하나의 어떤 계획 안에서 내가 보고자 했던 것들을 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들 다 참여를 해주셔서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 7시에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기상 스터디는 카톡으로 했는데 7시쯤에 이제 카톡으로 일어난 걸 인증을 하는 거죠. 근데 일어났다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는 잠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문제를 한 2개씩 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7시에 일어났으면 7시 10분 안에 그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창에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잠을 못 깬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에 뭐 2번 이상 뭐 잠을 못 깼다 그러면 이제 뭐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스터디를 준비하는 과정이 일종의 이제 하루의 공부 계획이었던 거죠. 그거를 다 하고 항상 마지막에 하는 스터디는 인출 스터디였어요. 인출 스터디는 반드시 필요한 스터디인 이유가 지금은 서술형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객관식 대화는 공부 방법이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반드시 백지에다가 인출을 해낼 수 있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과목별 공부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저는 공부 방법을 이렇게 나눴다기보다는 제 임용 공부 방법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기출이에요. 저는 모의고사 학원과 모의고사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풀어보지 않은 이유가 크게 문제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 기출 문제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출만 파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01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기출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심지어는 이제 서술형 시절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술형을 두세 번씩 풀었고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도 풀어서 객관식 안에서 객관식 보기 안에서 서술형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스터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전에 2002년도부터 제가 1999년도 것까지 봤군요. 1999년도에서 객관식 시절까지 객관식 전까지 문제는 다 보지는 않고 이제 발문을 보고 이거는 나올만 하다 하는 것만 제가 따로 빼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기출 스터디를 할 때 공부했던 건데 일단은 2014년도, 2014학년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2014학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답안지예요. 그 참사랑 국어에 들어가면 요 답안지 양식으로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서 저는 스터디를 할 때 이거를 활용해서 답을 적었어요. 그냥 연습장에 적는 것과는 굉장히 그 느낌 자체가 다르고 이 칸에 연습을 해봐야지만 내가 뭐 글씨 크기나 뭐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똑같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시험 때와 똑같은 사이즈로 프린트를 해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처음에 했던 스터디에서 풀었던 기출 스터디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험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한번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서술형 문제를 기출 스터디를 했는데 사실 기출 스터디를 할 때 저는 그냥 풀고 인증이 아니고요. 기출 스터디만은 피드백 스터디를 했어요. 기출 스터디를 이제 할 때는 반드시 피드백 스터디로 했습니다. 피드백 스터디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거는 꼭 지켜줘야 돼요. 피드백 스터디를 하기 전에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스스로 시간을 시험 시간과 똑같이 맞추어 놓고, 근데 저는 살짝 5분 정도를 줄여서 맞췄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기출을 처음 푸는 게 아니고 이미 풀어봤던 기출이기 때문에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너무 시험 때랑 똑같이 주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분 정도 시간을 줄이고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서 이제 요거를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해주는 앱이 있어요. 어플에 보면은 이거를 스캔을 해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깔아서 얘를 스캔을 해서 이제 그 밴드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 저의 이 답안을 피드백해주는 분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2명이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2명이 보면 아무래도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겠죠.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한 명은 보일 수도 있고 한 명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명 이상이 피드백을 해줘야만 내 답안에서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좀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내가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채점자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준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기출 피드백 스터디였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4에서 2017년도 기출을 풀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시험지도 그 시험 문제도 원래 사이즈대로 다 뽑아서 여기다가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고 여기에는 키워드 같은 것만 적어서 바로 답안에 옮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 연습을 할 때 거의 실제 시험과 똑같이 연습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실제 시험 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아니면 조금 그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익숙지 않으면 당황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스터디 두 번째는 기출 스터디 중에서도 왜 객관식 시절에는 2차, 3차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가 논술 시험이고 3차가 수업 실연이랑 면접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차 논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좀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시험인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2013년, 3차 시절에 2차 시험이 어려웠다고 해서 이거를 풀지 않고 그냥 뭐 문제만 확인하고 넘어간다든지 아예 그냥 보지 않는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스터디, 이 3차 시절에 2차 논술을 피드백하는 스터디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고 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2개밖에 없는데 시간에 한 2시간을 줘도 문제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조건이 막 한 문제에 5, 6개씩 있거든요. 까다롭다 보니까 그 조건을 다 맞추면서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쓰고 싶은 답을 다 적는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연습을 실제로 이제 시간을 맞춰놓고 하면 처음 푸시는 분들은 아예 손을 못 댈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을 못 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좌절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손을 못 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학의 어떤 개념을 몰라서 얘를 못 적었다라든지 아니면 문법에서 이 이론을 몰라서 못 적었다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 또 처음에 풀었던 것보다는 잘 적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예전에 처음 풀었을 때는 포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풀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다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풀기가 싫어요 그냥. 근데 이 안에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죠? 정확하게 2009년에서 2013학년도까지일 거예요. 아마 객관식으로 바뀐 게. 그 당시에 시험에 그 2차 논술에 나오는 이 문제 요소들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안 풀었을 때는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풀어보고 3번, 4번 풀어보면 여기 정말 중요한 걸 묻고 있구나. 정말 국어교육론, 문법,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만 시험에 냈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험은 아직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혹시나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반드시 2009년에서 2013학년도 2차 논술 시험을 반드시 피드백 스터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 제가 합격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게 이 스터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부터 2013학년도에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사실 이제 문제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문제만 풀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이 객관식이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이 객관식 문제를 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왜 참사랑에 그런 스터디가 올라오잖아요. 객관식 시험을 서술형으로 변형하는 스터디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후기를 읽어보면 합격수기나 그런 걸 읽어보면 이 스터디, 그러니까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바꿔서 하는 스터디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2006년까지는 또 서술형이었잖아요. 간단한 서술형이었잖아요. 이거를 또 똑같은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답을 여기에 바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 문제는 다 스터디로 진행을 했고, 피드백 스터디를 한 거는 2009년에서 2013학년도 2차 논술 시험과 2014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의 서술형 논술 시험은 피드백 스터디를 통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스터디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이 스터디 목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터디는 97년도에서 08년도 인증, 그리고 14학년도에서 17학년도 피드백 스터디를 했는데, 이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스터디예요. 여기 지금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했던 스터디가 바로 기출 스터디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 2017 피드백 스터디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있는 스터디가 뭐냐면 현대문학 분석 스터디라는 거를 했는데, 이거는 왜 필요한 스터디냐면 요새 문학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나 모두가 아는 작품보다는 좀 낯선 작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학 지문 중에 작품이 나오는데 그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사실 지금 임용 국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스터디가 현대문학 분석 스터디인데, 이거는 어떤 스터디냐면 소설까지는 하지 않고요. 현대시 중에 우리가 처음 보는 낯선 시 있잖아요. 낯선 시나 조금 어려운 시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각자 두 개 정도씩 선정을 해서 해설을 보지 않고,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보지 않고 원문만 옆에 놔두고 백지에다가 이 작품의 주제와 뭐 화자와 뭐 태도, 그리고 뭐 형식, 표현을 스스로 적어보는 그런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자 분석을 하고 인증을 하는 스터디였는데, 이게 또 도움이 됐던 이유는 내가 분석했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스터디원이 선정한 작품 있죠. 근데 그 작품의 제목을 봤는데 내가 모르는 작품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찾아보는 거죠. 찾아서 내가 또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했던 게 비문학 풀기 스터디를 했는데, 비문학 풀기 스터디는 왜 했냐면 아무래도 이 서술형 시험에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의도하는 답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뭐를 질문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빨리 독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키워야만 빨리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캐치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문학 풀기를 통해서 독해력을 조금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여기에는 크게 비중을 많이 두진 않았어요. 하루에 뭐 한두 지문 정도 풀이하면서 그냥 그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던 13년도에서 09년도 2차 기출 스터디 있죠? 그게 여기 있네요. 이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이 2차 시험을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2차 논술을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2차 논술 문제를 프린트 하셔서 실제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스터디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스터디고요. 이 스터디에서 같이 했던 선생님 중에 2명인가 아마 최종까지 합격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스터디원이 5명이었는데 3명이 최종까지 합격을 했으면 이 스터디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스터디는 아까도 했던 스터디인데 이제 전에 했던 거예요. 전공국어 2014에서 2017년 기출 분석하는 스터디. 그리고 이제 국어 교육론을 대비하기 위해서 2017 교과서와 지도서 함께 보기 스터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교과서와 지도서를 이제 출판사별로 이제 담당을 맡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천재, 그다음 뭐 해냄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뭐 지학사, 신사고 이런 식으로 맡아서 같은 단원, 같은 단원이 아니고 같은 교육과정 안에 있는 그 부분,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 중에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내가 암기를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인증하는 스터디였어요. 요거는 좋았던 게 이제 지금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반영된 그 교과서와 지도서를 본다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스터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학 지도서 함께 보기 이것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출 분석 스터디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인증만 했던 스터디인 것 같아요. 2017에서 2009 기출 분석 이거는 이제 각자 풀어보고 피드백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오늘 이걸 풀었다. 인증을 하는 스터디였고요. 스터디가 너무 많네요. 목이 아파요. 그리고 국어 의문론 강의라는 스터디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스터디를 모집할 때 제가 봐야 되는 책인데 혼자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혼자 보면 잘 안 보잖아요, 책을.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보면은 그 책을 한 권을 빨리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의문론 강의를 떼고 싶은데 혼자 보기는 조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모집했던 스터디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문학 개념서가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데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 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그 노란색 표지의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합격 수기에서 보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 정말 강추해요.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이 책이 왜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2013에서 9년도 그 2차 논술 시험 있잖아요. 제가 아까 굉장히 어렵다고 했던 거. 그 시험을 이제 혼자 치는데 너무 안 적히는 거예요. 문학이. 안 적혀서 뭐가 부족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한 2번, 3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 외울 거는 외우고요. 그 뒤에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문제풀이도 하고요. 그렇게 한 2회독, 2회독을 하고 다시 2013에서 2009년도 2차 논술 시험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정말 문학 문제가 뭔가 술술술 쓰이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해서 갑자기 이렇게 그게 정말 잘 써지는 이런 경험은 사실 드물잖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 문학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실제 시험을 칠 때도 여기에서 나왔던 개념을 반영을 해서 떠올리면서 적었던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작품, 개론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수능이랑 모의평가 있죠. 6월, 9월에 평가원에서 치는 모의평가 함께 풀기. 요거는 이제 뭐 다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평가원에서 임용시험 문제를 내고, 평가원에서 이 수능과 6월, 9월 모평을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향이나 스타일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는 수능이나 모평에 나왔던 작품이 또 몇 년이 지나서 임용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실제로 그렇게 나온 작품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작품이라도 준비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오는 지문, 보기나 지문이나 또는 보기들 있죠. 보기의 문장들에서 우리가 얻어갈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풀었네. 수능 특강 문학도 풀었네요. EBS 이제 수능 특강 있잖아요. 고3들 이제 수능 연계 교재 있잖아요. 여기에 또 어떤 작품들이 있나 궁금해서 수능 특강 문학도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문법을 이제 복습하기 위해서 했던 스터디가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이거는 뭐 문법 공부의 어떤 기본이죠.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암기할 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개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이거는 지금 제 학교에 그 책상 꼭꽂이에도 꽂혀 있어요. 지금 고3을 대상으로 문법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개념을 잡아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개론서입니다. 이것과 이제 우리말 문법론 있잖아요. 우리말 문법론, 요거는 이제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보다는 조금은 어렵지만 충분히 많이 봐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개론서죠.
요거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준비를 할 때 굉장히 핫했던 책이 있어요. 한국어 문법 총론이라고. 이 책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던 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구입을 했죠. 그 두 권인데 요거는 또 혼자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보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모집을 해서 같이 진도를 나가면서 문제를 내고 했던 그런 스터디입니다. 한국어 문법 총론 스터디를 두 번이나 했네요. 제가 왜냐면 이제 2회독을 했겠죠, 그죠? 2회독을 한다고 두 번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했던 스터디가 이거네요. 합법과 작문, 독서, 지도서 스터디. 그러니까 아까도 교과서, 지도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전체적인 교과서와 지도서 스터디였다면 첫 번째 했던 스터디는 합법과 작문, 독서. 이렇게 딱 분야를, 교육론 분야를 정해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15, 16개. 4개월 동안 16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해이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4개월 동안 꾸준하게 제 페이스를 유지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과목별 공부 방법은 이 기출 스터디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밴드 스터디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만한 건 없는데 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교육과정 있잖아요. 2012년, 2015년, 2009년까지도 보시면 좋죠. 아무래도 2009년에 해설서가 가장 양이 풍부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2009, 2012, 2015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국어교육론을 공부할 때 좀 고민이 됐던 게 책이 아무래도 해설서 이런 게 두껍잖아요. 두껍고 뭐 국어교육론의 이해 이런 거 다 두껍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교육론만큼은 제가 워드로 다 정리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단권화를 시킨다고 하죠. 단권화. 요약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 그 요약본만 보면 내가 이 국어교육론은 빠삭하게 외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워드를 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이건데 여기에 다 국어교육론과 관련된 모든 단권화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국어교육의 이해와 여기 있죠. 그리고 합법교육론, 그 다음에 2012, 2015 교육과정을 요약 정리한 요약본이에요. 제가 그 시험장에도 이거 국어교육론은 이거 하나만 가져갔어요. 이거 하나만 가져갔고 이 안에 제가 정리한 내용은 다 암기를 했어요. 다 암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그 문제에 나오면 바로 쓸 수 있게 달달달 외웠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는 좀 단권 하나 요약본을 만들어서 그것만 이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단권화를 하고 요약본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당연히 뭘까요? 기출이겠죠. 기출에 나왔던 개념들, 그리고 내가 이제 기출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개념인데 아직 안 나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서 그거를 암기를 하고 암기를 했는데 나왔으면 좋은 거죠. 나오면 이제 적는 거죠. 서술형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뒤에 보시면 막 그 표 밑에 막 뭐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미처 이제 표를 정리할 때 이제 못 넣은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를 또 발견을 한 거예요. 다른 책을 보면서. 그럼 이제 급하게 넣어놔야죠. 왜냐면 이거는 시험장에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런저런 게 적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프린트와 같이 이 책, 그러니까 요거랑 딱 요렇게 두 개만, 요거랑 두 개만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복습, 암기, 인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적어 놓고 항상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다 적어 놨어요. 앞에 보면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이론 같은 것도 적어 놓고요. 이거는 아마 그 시험 직전에 제가 이거 왠지 나올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붙여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했던 것도 있고요. 뒤에는 보시면 이제 인출 스터디 할 때 썼던 내용들도 있고요. 이 노트와 저 프린트물만 딱
들고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제가 몇 점을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사립 위탁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본인이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제출하는 어떤 서류 같은 게 있어요. 뭐 생기부라든지 이제 2차 시험을 위해서 제출하는 생기부 뭐 여러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서류들을 이제 제출하러 행정실에 가면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점수를 알려줘요.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점수 1차 점수 몇 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담당자분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제가 1차 시험 몇 점이냐라고 했더니 그때 그 담당자분이 68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마음 편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못 치면 왜 2차 시험 준비하는 게 되게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내가 1차를 좀 망쳤다. 근데 5배수 안에 들었다. 그럼 2차를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 근데 이제 점수가 68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압박감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시험을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점수였던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꿀팁 같은 거를 좀 아무래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겠죠. 근데 사실 뭐 꿀팁이라는 거는 없고요. 진짜 그 제 남편이 얘기했듯이 일단 그 공부의 총량이 많아야 돼요. 남편이 얘기했잖아요. 공부의 총량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에.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쓰기가 힘들고 일단 내가 불안하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요. 머리가 안 들어가고 잘 안 써지고 내가 준비를 좀 덜 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냥 불안하죠. 일단 시험을 치는데 불안함이 있다는 거는 조금 불리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일단 공부에 총량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시에 일어나서 인증 스터디를 하고요. 집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절대로 TV를 켜지 않았어요. 저는 일요일에만 TV를 봤고요. 평일에는 7시부터 한 12시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사이에 밥 먹을 때도 TV를 보고 싶은 유혹을 참고 그냥 노래만 이제 멜론에서 노래만 이렇게 틀어서 밥을 먹고 굉장히 외롭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좀 본인을 채찍질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쟁률이 어마무시한 이 시험에서 내가 합격을 하기란 사실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모두 하면서 TV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공부를 하기에는 이 시험이 너무 힘든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1년이든 뭐 반년이든 아니면 4개월이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그 순간부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꿀팁이 아닐까. 물론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 방법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 공부 방법에 이제 힌트가 되는 게 합격자들의 수기가 되는 거죠. 합격자의 수기나 아니면 뭐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영상들에서 이제 내 공부 방법 중에 뭐 틀린 것들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의 했던 공부 방법이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그런 건 내가 벤치마킹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내 공부 방법을 정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시험 전까지의 공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로 이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이나 꿀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